네, 매월 마지막 주는 김인경의 나우제주에서 지정한 안전주간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우리 일상의 필수 이동수단이죠. 자동차가 오늘 주인공인데요. 편리하게 이용은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는 자동차 관리의 모든 것, 이 시간에 알아보죠. 자동차 24시 한국폴리텍대학의 제주 캠퍼스 자동차학과 김우영 견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한 달 만에 월간으로 만나 뵙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이상하게 또 자주 뵙는 듯한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또 많이 풀리고 또 완연한 봄 날씨라서 주말에 뭐 피크닉이라든지 야외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차량 관리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차량 관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차량 관리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아무리 차를 잘 모르셔도 네. 이것만큼은 아마 아. 다 하실 거라 알고 있는데요. 네. 바로 오일 관리입니다. 오일. 네. 네. 오. 요 차량에 보시면요. 오일이 보통 엔진 오일만 교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엔진 오일 말고도 교환할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하고 그다음에 엔진 오일 말고도 교환해야 될 것들 간단하게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그 오일 요 정도는 알 거라고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니 저는 잘 이것저것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시간 더더욱 저는 더 잘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또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문자 주세요.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또 오늘 그 자동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니까 궁금증 빨리 보내주세요. 자, 앞서서 그러면은 차에 그 오일, 뭐 엔진 오일 말고도 교환할 게 많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엔진 오일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이 엔진 오일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하시고 계실 텐데 이 엔진 오일은 사람으로 치면 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 네. 네. 저도 요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네. 헌혈을 한번 했거든요. 네네. 헌혈하고 나니까 약간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차량도 엔진 오일이 모자라면 아주 힘들어 하거든요. 어질어질 하나요? 네, 어질어질합니다. 자동차도. 네. 네. 그래서 요 엔진 오일 교환하실 때 그냥 가서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엔진 오일에도 종류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요 광유하고 합성유란 말이 있거든요. 네. 광유는 아마 안 들어보셨겠지만 엔진오일 아마 교환하러 가보시면 아마 엔지니어 분들이 합성유로 교환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그 말씀을 들으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광유 자체는 우리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게 요 광유라는 엔진 오일이고요. 네, 네. 합성유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가격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종류가 다르군요. 그냥 단순하게 저도 엔진 오일 교환해 주세요만 했었지 종류까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운전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겠어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보면 사석에서 저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꼭 네. 이런 좀 싸움이 생겨요. 왜요? 비싸니까 네. 합성유가 비싸다 보니까 네. 그럼 합성유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무조건. 비싼 게 좋다. 네, 이런 그런 개념으로 식으로 보면.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걸 딱 대고 어느 게 좋다 딱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네. 요게 그 합성유하고 광유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적이냐 아니냐 요 차이인데요. 네. 요 인공적으로 만든 만큼 물론 요 엔진 오일을 길게 더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고 광유로 만약에 교환하시게 되면은 짧게 자주 조금 교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합성유로 만약에 관리를 하신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길게 주행거리를 주행하시고 교환하셔도 차에 무리가 없다.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그게 좋다 나쁘다. 네, 이게 꼭 어느 게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네. 한 가지 오일로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더 좋다. 가장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머릿속에도 근데 저는 언뜻 생각하면 요즘엔 다 자연적인 게 더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들기도 하는데 인공적인 들어간 이 합성유가 좀 더 길게 네.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는 것도 네. 약간 근거가 있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함성유를 교환하셔도 좋은데 그건 좀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광유는 짧게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그 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오일 양도 중요하다 들었거든요. 네네. 넣는 오일 양. 네. 어떻게 운전자가 직접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차량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네. 아마 뭐 다른 건 안 하셔도 아마 우리 워셔액 있죠? 네. 워셔액들은 보통 넣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넷 열어보시면 워셔액만 보지 마시고 한번 요 엔진오일 양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 본넷 열어보시면 요 엔진오일을 체크할 수 있는 게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긴 쇠 막대기로 된 건데요. 요거를 이제 하실 때도 방법이 좀 있습니다. 요 차량 시동을 걸고 나서요, 워밍업이라고 해서 차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뜨겁게 달궈져야 되거든요. 네네네. 우리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일 맞아요. 수가 무리가 없잖아요. 되죠.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정신 차리고 차량도 네. 정신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동을 끄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엔진오일 게이지를 꺼내서 잘 닦으신 다음에 네. 다시 엔진오일 체크할 수 있는 그 구멍에다 다시 넣으시고 네. 다시 꺼내 보시면 요 엔진오일이 얼마나 찍혔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보시면 게이지에 F하고 L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거기 사이에 엔진오일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운행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F보다 위에, 그러니까 엔진오일이 너무 많으면요, 정비소에 가셔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많아도 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안 좋군요. 네. 그리고 요 L보다 밑에, 그러니까 양이 적을 경우에는 엔진오일을 보충하셔야 되는데 보충하기가 힘드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도 빨리 정비소에 가셔서 보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너무 없다, 아예 막대기에 찍히질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혈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이게 많이 혈액인데 너무 많이 새버려서 아. 이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이 정도가 심하면요, 빨리 보험 서비스 부르신 다음에 견인 입구에서 점검 수리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 방송 듣고 한 번씩 우리 엔진 오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얼마나 양이 있는지. 네네. 이게 좀 중요하고요. 지금 질문 하나 왔는데요. 냉각수 오일이 자주 새요. 물에 넣고 다니는데 새는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분도 계세요. 냉각수 오일을 자주 샌다는 건 어쨌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오일은 우리 혈액인데요. 네. 냉각수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우면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찾게 되죠. 네. 네. 차도 마찬가지, 자기가 점점 뜨거워지면 뭘 식혀야 돼서 자기도 물이 필요해요. 네네. 근데 자꾸 샌다는 건 자꾸 뜨거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엔진에 큰 영향이 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요거 자꾸 새는 거는 이렇게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어디선가 새는지 모르고 네. 빨리 정비소에 가셔서 이거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게 뭔가 자꾸 문제가 네, 있다는 이건 건 문제가 큰 겁니다. 있다는 네. 거네요, 차에. 그래도 네. 물을 넣고 다니시는 건 다행이네요. 그건 다행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좀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4739번님 꼭 시간 내셔서 점검하러 가보시는 게 좋고요. 특별한 거 없으면 좋은 거고요. 마음도 놓이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그 점검에 제대로 미리미리 하는 게 나중에 돈 들어갈 일도 더 적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도 네. 건강검진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예방할 조기에 수 뭐 있듯이. 이렇게 하듯이. 네. 그래요. 좀 번거롭고, 바쁘더라도, 차량 꼭 관리해야 되겠어요. 네.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 시간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앞서서 이제 그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엔진 오일 말고 다른 오일들도 있다고 했거든요. 또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달리는 데 중요한 오일이 엔진이라면 네. 멈추는 데 중요한 건 또 브레이크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 네. 네. 이게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오일도 정말 중요한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잘 멈춰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엔진 오일만큼 이것도 좀 자주 교환해야 돼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저번에도 아마 질문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요게 한 5천에서 8천 정도 교환해 주셔야 되거든요.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 근데 이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자주 교환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보통 한 2년에 4만 킬로
먼저 네. 도래한 것부터 만약에 차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2년 되기도 전에 4만 킬로 타시는 분이 계실 거고 네. 덜 타시는 분이라면 4만 킬로 되기 전에 2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먼저 도래한 것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 네네. 2년, 한 4만 킬로 정도 되면은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2년 안에는 꼭 교환은 해주셔야 아, 좋습니다. 그래요? 2년에 네. 한 번씩은? 네네네. 4만 킬로미터를 주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네.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네.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앞서 비슷한 얘기예요. 네네. 네. 사용하지 않아도 교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네. 네네. 2년 동안 만약에 주행 거리가 짧으셔가지고 네. 뭐 한 5,000km밖에 주행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마 요리 같은 거 많이 해 드실 거예요. 밖에 잘 안 네네네. 나가시고. 네네네. 그럼 우리 집에서 많이 요리하실 때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신 것들 뭐 소스나 아니면 뭐 식용유 같은 거 보시면 네. 다 사용 못 하시고 버리는 경우들도 꽤나 있잖아요. 뭐 음. 유통기한 같은 거 지나가지고. 네.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요 브레이크 오일도 유통기한이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브레이크 오일 성분 자체가 알코올이라 가지고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셔도 자꾸 수분을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요 수분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원래 오일만 거기 가만히 있어줘야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데 네. 자꾸 물을 이렇게 끌어당기다 보니까 성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물을 네. 흡수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요게 물을 흡수한다고 눈에 띄게 막 변색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오염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가지고 교환 안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뭐 별로 양도 줄지 않았고 괜찮네. 네네. 네, 한 유통기간이 2년이다 생각을 하시라는 네네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이게 정말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네. 안전을 위해서 또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통기한이 있다. 요거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차량 관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오일이 있을까요? 네,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변속기 오일하고요. 네. 오일은 아니지만 뭐 차량 냉각수 정도는 점검해 보시면서 아까 질문 들어왔듯이 관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수동 변속기 차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동 변속기 차량의 오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차량 후드, 본넷 같은 거 열어보시면 아까 엔진 오일 게이지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변속기 게이지가 또 있습니다. 요게 있다면 만약에 5단 변속기가 되겠고요. 네. 요 게이지가 없는 차량들이 요새는 또 있습니다. 네. 없는 거는 6단 변속기 차량인데 요 5단 변속기 차량은 약간 이제 연식이 된 차량들이거든요. 요거는 4, 5만 정도 되시면 점검 및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만약에 없는 차량이라서 6단 변속기 차량이라면 한 12만, 13만 정도 탈 수 있거든요. 원래 제조사에서는 이걸 교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네. 제가 현장에서 일해 본 근거로 봤을 때는 네. 한 12, 3만 정도 교환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게이지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차량 타시면 네. 보통 10만 넘겨서 타기가 쉽지 않아요. 한 20만 정도 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따로 점검 교환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아예 요 게이지를 없앤 것 같은데 아. 네, 그래도 요즘 차로도 오래 타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네, 그래도 한 12, 3만 정도 되면 네. 교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12, 13만. 네. 그러면 좀 꽤 오래 탈 수 있는 기간이긴 네, 한데. 그 전보다는 오래 타죠. 맞아요. 네. 이렇게 운행을 하신 분들은 점검 교환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변속기 오일. 네. 그래요. 이 점검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네요. 또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수 아까 질문 들어온 것처럼 냉각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네. 요 냉각수라는 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부동액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부동액이 뭔지 아시는가요? 뭘까요? 부동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얼지 않게끔 하는 액체거든요. 네, 네. 겨울 되면 물만 만약에 넣게 되면 겨울 우리 장독대 같은 거 물 넣어 놓으면 깨지듯이 엔진 안에도 물만 넣어 놓으면 깨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얼지 않게끔 하는 게 요 부동액이거든요. 차량 냉각수는 요 물하고 부동액을 섞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과도하게 열이 올라가는 거를 막게 되는 게 요 냉각수가 되겠는데요. 얘도 마찬가지 아까
그 질문 들어온 것처럼 요 양이 중요합니다. 네. 네, 요 양을 중요시하게 보고 요 본넷 열어보시면 마찬가지 요 냉각수 넣는 보조 탱크가 있어요. 네. 요 보조 탱크에도 아까 게이지처럼 F선이 있고 L선이 있는데요. 요 F와 L선 사이에 되게끔 물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냉각수라고 해가지고 부동액 사다가 꼭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차량 냉각수는 물 플러스 부동액이기 때문에 물을 넣으셔도 관계가 없어요. 물만 넣어도요? 네네네. 네. 차라리 물만 넣으시는 게 더 좋고요. 네. 그래서 물을 보충해 주시고 혹시나 요게 자주 보충해야 된다. 또는 많이 양이 적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또 정비소에 가셔서 점검 및 수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좀 보넷을 자주 열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에 한 번씩 열어보면 좋아요? 원래는 네. 제가 제일 우리 첫 시간에 얘기 드렸던 우리 사용자 설명서 네,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매일 점검입니다. 그래요. 저는 보넷을 열어본 적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네. 네. 오늘 한번 진짜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일이 모자라거나 이러면은 차에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요? 보넷을 안 열어봐도, 얘가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문제가 있네, 이런 거 느낄 만한 것들 혹시 있어요? 네, 이거는 그 전 시간에 제가 미리 다 잘 말씀드려 놓은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냉각수나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 빨간색 불로 경고등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만약에 들으셨던 분은 잘 아실 텐데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 엔진오일 같은 게 만약에 모자라다고 하면 요 오일 주입하는 모양의 빨간색 불이 경고등이 들어오게 돼요. 네. 그럴 경우엔 그때 들으신 것처럼 바로 당장 멈추셔서 음. 빨간불이기 때문에 우리 네, 신호등 기억하시라고 멈춤이에요. 했잖아요. 네. 바로 멈추셔서 네. 견인 있고 하셔야 되고 네. 마찬가지 냉각수도 떨어지게 되면 엔진 열이 올라가게 돼서 네. 온도계 모양으로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도 빨간색 불이기 때문에 바로 멈추셔서 견인 있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량 타시면 앞에 계기판을 늘 잘 확인해야겠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습관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월간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늘 또 이렇게 듣지 않고 이렇게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셔서 네, 맞습니다. 반복해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간 자동차 24시 오늘 한국폴리텍대학의 제주 캠퍼스 자동차학과 김우영 견임교수 함께 했고요. 저희는 5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